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정부 투자로 김제에 조성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관심이 높지만 농민단체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스마트팜은 어떤 시설인지 먼저 유룡 기자가 소개합니다. 초대형 연동형 비닐하우스에서 파프리카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하우스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출하 시기도 예측합니다. 스마트팜 하면 네덜란드형 유리 온실부터 떠올리게 되지만 우박 피해 등이 없는 한국은 비닐하우스로도 충분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저렴한 한국형 스마트팜으로 농업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카메라가 달린 로봇을 이용해 식물의 생육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수집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분절된 데이터를 갖다가 연속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찾는데 더 효율적인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식물체에 부착한 센서로 내부 변화를 체크하고 병해충 방제나 양분 제공으로 수확량을 높입니다. 온도의 차이를 가지고 얼마나 물이 정산되고 있는지를 측정을 해서 실제로 필요한 양분이나 물을 공급할 수 있는데 유리 온실 대비 50% 수준의 기존 비닐하우스 수확량을 8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김제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유치됨으로써 전라북도 농업이 한 단계 첨단화할 수 있고 또 수출 농업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한국형 스마트팜이 뿌리내릴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첨단 기술의 첫 시험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농민단체들은 이런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대기업과 분홍을 위한 사업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같은 우려가 맞는지 사업 내용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이어서 강동혁 기자입니다. 도내 농민단체들은 김제에 들어설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팜은 설치 비용이 비싸고 생산 품목이 제한적이어서 영세 청년농에 진입이 불가능해 결국 자본을 갖춘 대기업이나 분홍을 위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농업 구조로서는 실제 농사 지은 거에 대한 판로가 유통의 문제가 심각하고 이미 포화 상태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지 답이 없는다는 게 답답한 노릇이죠. 기존의 스마트팜은 유리로 만들어져 큰 비용이 들지만 김제에 들어설 스마트팜은 비닐하우스형 온실입니다. 특히 신축이 아닌 노후시설 현대화가 목적이어서 적용 대상도 중소농가입니다. 두 번째, 김제 스마트팜 단지가 생산할 품목은 오이와 가지, 상추와 멜론 등 4가지로 국내 재배 면적의 1%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업의 목적은 한국형 기술 개발과 청년 창업농 육성에 있습니다. 스마트팜 참여업체 25곳도 농산물 생산기업이 아닌 정보통신과 농기계 개발업체입니다. 운영비 지원도 정부가 하게 돼 대기업이 진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기업이 생산에 참여하고 또 대농만을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꿈꾸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그런 부분은 단연코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농민단체의 우려를 고려해 농가의 의견을 올해 말까지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이 이달 안으로 부지 매입 절차에 들어갑니다. 사업 추진의 속도가 기대되지만 토지주 설득과 추가 사업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군산 전북대병원이 들어설 군산 계정동 일원입니다. 30여 명이 소유한 사유지와 공유지를 합쳐 전체 부지는 9만 8천 제곱미터. 부지 매입에는 국비와 지방비 등 200억 원 이상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지난달 주민설명회를 열었고 이달 안에 감정평가 기관이 선정되면 곧바로 토지주와 협의 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늦어도 내년까지는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입니다. 개발 계획을 수립, 토지 조서가 작성되면 토지 매입과 동시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행정 절차를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가 부지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해와 난항이 예상됩니다. 군산시는 전량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여의치 않을 경우
강제 수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병원 건립 총 사업비는 1,850여억 원, 국비 30%에 전북대 병원 측이 70%를 부담해야 하고 군산시가 별도로 203억 원을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른 부서, 교육부 이외의 산자부나 환경부, 복지부 이런 자원을 얻기 위해서 다각화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당초 준공 예정인 오는 2021년보다 2, 3년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 절차를 어떻게 앞당기느냐, 사업비를 제때 확보할 수 있느냐가 사업기간 단축의 핵심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린 여름철 야영축제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이 불의 제전과 서머 페스타 등 프로그램과 지풀 공예 등 다채로운 상설 행사로 관람객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개막 사흘째인 오늘 노마드 페스티벌은 참가자 모두가 아침 식사를 나누는 어울참을 끝으로 폐막하고 다음 페스티벌을 기약했습니다. 도내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무주 34.5도, 정읍 김제 33.7도, 전주 32.8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았습니다. 전주기상대는 내일 오전부터 도내 주요 지역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대체되고 향후에는 태풍 쏠릭의 진로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 격포와 고사포 해수욕장은 지난 16일 폐장과 함께 안전요원이 모두 철수했고 선유도와 위도 해수욕장 등도 주중에 모두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낮더위가 계속되면서 폐장한 해수욕장에는 막바지 피서객들의 방문은 끊이지 않아 안전요원 연장 배치 등의 추가적인 안전 대책이 요구됩니다.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개막 이틀째인 오늘 전북 선수들의 선전이 기대됩니다. 펜싱 여자 사브르에서는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익산시청 소속 김지연이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수영에서도 평영 100m와 여자 계영 400m에서 전북체육회 김혜진과 고미소가 나란히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도내 주력인 상용차 업계의 부품 국산화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도내 상용차 업계의 수입 부품 적용 비율은 9%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